여러분들은 노숙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노숙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노숙자란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길이나 공원 등지에서 한 대짬을 자는 사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고정적인 자신만의 거주지 없이 외부에서 숙박을 해결하는 사람을 전반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홈리스라 부르는데 홈리스는 대략 80년대 이후부터 쓰는 말입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거지, 불량자로 불렸으며 집 없이 구걸에 먹고 사는 사람을 일컫는 거지라는 말은 홈리스라는 개념 안에 들어가며 과거에는 구걸을 하느냐 안 하느냐와 관계없이 집 없이 떠도는 사람들을 거지로도 불량자라고도 불렀습니다. 홈리스라는 용어로는 구걸을 하는지 알 수 없으며 구걸을 직업적으로 해서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고 집이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현재의 개념으로는 거지는 홈리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률에서 정의한 노숙의 기준은 첫째,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둘째,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셋째,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법제처 201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옵니다. 노숙자가 되는 경위로는 질병 및 장애 25.6%, 이혼 및 가족 해체 15.3%, 실직 13.9%, 사업 실패 9.9%, 신용불량 혹은 파산 5.2%, 임대료 연체로 인한 주거 상실 4.4%, 주위 사람들의 도움 부재 4%, 알코올 중독 8.1%, 배우자 사망 1.5%, 교도소 출감 1%, 복지 서비스 등 정보 부재 0.5%, 사회복지시설 퇴소 0.5% 순서입니다. 그 외에도 가정 불화로 인해 가출하여 일시적으로 노숙자 신세를 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화재 등으로 집을 잃거나 떠돌이 신세를 지는 경우에도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가출 청소년이 커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거리에서 아무렇게나 누워 자는 노숙자는 제법 적습니다. 제정신인 노숙자는 그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끄러운 일인지를 잘 압니다. 그들은 대부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요령껏 씻고 옷을 빨기 때문에 의외로 티가 잘 안 납니다. 대화를 한번 시도하면 진짜 사이코가 아니고서야 제대로 된 대화도 가능합니다. 특이한 사례 중에는 해외 입양, 마약 범죄로 인해 미국에서 한국으로 국외 추방, 정신분열증으로 노숙자가 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해외 입양을 시키는 기관에서 미국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누락되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행히 기초수급자로 지정하였으나 정신질환 예후가 좋지 않아 무전 취식을 하고 난동을 부리다가 시립정신병원에 감금되기도 합니다. 경제적 결핍, 전체 노숙자의 3분의 1%, 전국에서 약 4,000명, 국민으로 0.01%를 차지합니다. 사업을 하거나 빚을 내어 레버리지 투자를 하거나 사채를 빌리거나 보증을 설 경우 예측 불허로 큰 빚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입이 있든 없든 빚이 수입보다 훨씬 커지면 집을 빚 때문에 빼앗기고 길거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멀쩡히 평범하게 살던 사람들이고 돈 부족하지 않게 살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미국에서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부동산이 비싼 캘리포니아와 뉴욕시 등에서 노숙자가 발생했고 저때 변호사나 자산관리자한테 문의해도 제대로 된 빚을 갚지 못한다면 차라리 달아나라고 권장했습니다. 참고로 기계금융복지조사는 우리나라 가구 약 3%가 순자산 기준 부채를 가진 것으로 파악해오고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자영업의 경우 빚으로 투자를 했다간 건강이 나빠지면 그 투자를 할 수 없게 되어 빚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즉 30대 중반이 넘고 그 시점에서 정해진 주거가 없고 돈이 다 떨어지고 부족해진 일용직이라도 구하고 싶어도 많아진 경쟁 속에서 계속 밀리면 그냥 노숙자가 되는 거죠. 그냥 노숙자 되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흔해 빠진 청소년 노숙자들 대다수는 개념이 없어서 능력이 모자라서 노숙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불행한 운과 국제 경제의 침체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경제 침체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노숙자들은 계속 좌절하며 결국 거리에서 굶어 죽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거리를 떠돌다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실상 노숙자와 일반인의 차이는 21세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그저 운 차이에 불과함에도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틱 장애가 있습니다. 흙수저 부모를 뒀습니다. 정규직에 실패했습니다. 이런 게 결합하면 그냥 노숙자가 되는 거죠. 노숙자들의 범죄, 대부분은 일자리를 못 구하면 그냥 조용히 구걸이나 하지만 주로 IMF 이전 조폭 노숙자 등 인생 막장을 중심으로 자기보다 약해 보이는 애들이나 여자들한테 폭행을 저지르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역의 경우 혼자 지나가는 여자나 애들을 괜히 때리고 도망가는 사건이 자주 있었는데
최근에는 노숙자들이 일반 지하철 역사 등에도 진입해서 잠을 자다 보니 그런 사건이 꽤 자주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영무원들이 내쫓을 수도 있고 작정하면 경찰 협조까지 받아서 쫓아내는 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이들도 엄연히 사람이고 갈 곳 없는 처지인데 무작정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겨울이라 하면 말할 것도 없고 여름에도 진상 노숙자나 미성년자 양아치들에게 치여 살기 싫어서 그나마 통제가 되는 지하철 역사 등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회현역의 한 노숙자가 지하철을 기다리던 여성을 밀어서 살해해버리는 사건도 발생하였습니다. 막상 일반인, 특히 약해 보이는 사람을 폭행하거나 희롱하는 일이 벌어져 지구대로 넘겨도 정말 상습적인 범죄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주민등록 말소자란 이유로 혹은 노숙자들은 원래 다 그렇다 하면서 똥밟았다고 생각하라고 하면서 그냥 훈방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숙자들의 경우 재판에 넘길 경우 신변 확보를 위해 무조건 구속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부 노숙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더 막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악질들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1. 재활. 대부분은 거리를 떠돌다가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지만 극소수가 노숙자로 전락했다가 재기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노숙인 봉사단체 프레이포유에서는 노숙 생활을 하다가 도움의 손길을 받은 노숙인이 다시금 일어서서 노숙인을 돕는 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특별한 단체입니다. 노숙인 출신 봉사자가 생활하는 산림 공동체 3곳이 지금 세워져 있기도 하죠. 좀 더 발전한 모델의 경우 기초생활자금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멀쩡하지만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반 주택 형태의 1층에서 몇 층까지 편의점, 사무실, 작업장 등으로 활용하여 거기서 일하고 받는 임금 중에서 일부를 하숙비로 제하고 나머지를 월급으로 주는 방식도 있습니다. 2. 열심히 사려는 노숙자에게 담보이자 없이 돈 빌려주기. 2015년 11월 7일 채널A의 서민갑부에서는 노숙자에서 억대 연봉의 서민갑부가 된 박상기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는 공고 졸업 후 약 15년간 가죽공예가로 살아왔고 가죽공예 사업으로 크게 벌었습니다. 하지만 IMF 사업이 망하면서 10년 노숙자 생활을 해야 했고 전국 각지의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허드렛 일을 하고 숙식을 해결한 것이죠. 이 와중 오른쪽 손가락 일부가 잘려나가기도 했습니다. 2009년 한 교회 목사가 가죽 공예 재능을 눈여겨보고 12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다시 좌판을 까고 가죽 공예를 해보라고 지원했습니다. 이후 월 매출 2,500만 원의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3. 대가 없이 의식주 보장해주기. 미국 노숙자 실태에 관한 역대 최대 규모의 연구가 있었는데요. 노숙자를 줄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문 그 방법은 그냥 집을 선물해 주는 것이죠. 노숙자들 대부분은 사회 적응이 가능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즉 집을 선물해 주고 의식주를 보장해 주면 곧 재기하기 위해서 다시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 마음 놓고 잘 수 있는 안전한 집이 있다는 안정감은 절대 무시할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정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물론 노숙자가 일을 구할 때까지 정부가 일을 주선해주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조차도 안 하고 무작정 노숙자 탓을 하면 그건 정부의 문제이죠. 하지만 이런 연구 결과는 정작 실행에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현실적인 면으로 보면 노숙자 인구도 장난 아닌데 이들 모두에게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제공하는 비용도 장난 아니며 이들에게 경제적 요건을 고려할 경우 정부가 큰 예산을 들여 거대한 슬럼가를 여기저기 찍어내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집을 주면 된다는 결론을 내릴 만큼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작은 편견들이 사라진다면 점차 편견 없는 행복한 세상이 되리라 믿고 있는 버터플라이 임팩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